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까지 반복문 진행했고요.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객체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미리 예고를 드렸고, 객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반복문까지의 기초 문법들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숙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이건 따라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걸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 코드를 보면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생각을 거칠 필요가 딱히 없죠. 막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나오죠. 이거 20 나오겠죠. 근데 얘가 20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int a,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요.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20이라는 값으로, 얘는 이제 공간으로 활용이니까 다시 얘 불러놓고, 야 너 이제 20 들어가 있어야 돼, 10 아니야 라고 해서 10이 20으로 덮어 씌워졌으니까 여기서 20이 나오겠죠. 이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는 변수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규칙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런 규칙이 하나 있었죠. 자, 이 규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 규칙은 불변의 규칙이에요. 무조건 지켜줘야만 하고, 이 규칙을 위배하는 경우는 자바에 없어요. 사실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통틀어도요, 없어요. 이걸 위배하는 변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배우실 객체를 이제 좀 초반에 배우다 보면은 그럼 저게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써볼 겁니다. 이 개념을 잘 머리에 간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자, 일단 이 한 줄을 놓고 먼저 봐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만들어서 사용하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어떠한 타입이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변수 이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좀 다르다면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느껴지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나갈 객체, 그 중에서도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는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 큽니다. 규모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 안에서 객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요. 이 객체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객체. 이 큰 원이 객체면 이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이 친구부터 배워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왜 얘를 먼저 배우냐면 얘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그 객체의 원리랑 얘는 거의 이제 다 상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얘를 가장 먼저 배울 거다라는 거고, 그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단 기본이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고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하는 그 친구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봤을 때 유추를 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 만들 때 이거 하나 같이 써놓고 보죠. 여기다가 아까 한 것처럼 이런 거 하나 써놓고, 자, 보겠습니다. 이 자리, 변수의 뭐를 정하는 자리예요? 변수의 타입을 정하는 자리예요. 이 말은 이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제한하는 자리겠죠. 여기에 int가 쓰여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서 넣어지는 값은 자바 할아버지가 와도 정수 아니고는 못 넣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형태죠. 그럼 얘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끊어서 보면 이만큼이 변수 선언 부분이었고,
오른쪽이 변수 초기화 부분이었잖아요. 얘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변수 선언 부분이고요. 변수 초기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이게 가능합니다. 똑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변수라는 개념 자체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다만 그 변수 안에 넣을 때, 값을 넣을 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런 진짜 이런 데이터 값이 아니라 이제 객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얘도 그러면 어떠한 타입을 얘기하고 있는 걸 텐데 인트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인트가 정수죠. 이건 인트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거 대괄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친구는 기본 자료형 8가지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거 없었죠. 8가지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8가지 이제 외우셨어야 되니까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분리 이렇게 8가지 그죠? 그 안에는 그 어디에도 대괄호가 쓰여있는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이 우리가 없어요. 그럼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는 얘기겠네요? 실제로 아닙니다.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다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막 스트링 이런 거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조형 타입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참조형 타입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료형이 아니면 일단 참조형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타입인 거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인트라고 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정수 관련된 어떠한 타입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일단 타입 정수 어쩌고 타입이에요. 그리고 얘는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이 변수가 어떤 역할로 사용될지 이제 그런 걸 내포해서 지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썼던 이 ARR이라는 변수는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배열이라는 데가 영어로 어레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압축시켜서 ARR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 이 변수를 어레이라고 읽을 거거든요. 제가 어레이라고 하면 이 변수를 읽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선언부는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 우리 지금까지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이 친구는 객체를 다루기 시작해야 볼 수 있는 애가 맞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거고, 자, 정리를 살짝 해드릴 건데, 저 U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였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바 코드 내에 New라는 저 키워드가 나왔다? 지금 일단 이 New는 빨간 색깔, 이 색깔과 동일하잖아요. 이 타입 색깔과. 그래서 얘는 이제 시스템 키워드 예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New라는 이 친구는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얘가 튀어나오면 그냥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New가 쓰인다면 물론 객체를 만드는 방식에는 이 New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일단 자바 쪽에서는 보통 이제 New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얘가 나왔어? 그럼 일단 객체 하나 만들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일단 앞에 있는 타입과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대괄호 안에 뭔가 숫자가 쓰여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어차피 비슷한 느낌이겠구나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객체라는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배열이든 배열을 말고 다른 객체든 다 똑같아요. 객체라는 친구는요. 복수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문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객체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해요. 실제로. 자, 근데 사실 이것까지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객체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대요. 근데 우린 지금 그 객체를 누구한테 초기화하고 있어요? 변수한테 초기화하고 있죠. 근데 변수는 뭐라고요, 이거? 오직 하나. 그러니까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는 변수를 가지고 객체를 다루는데 갑자기 객체는 또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대요.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이해가 맞습니다. 안 돼야 돼요. 그게 오히려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이런 값들을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얘를 지금 이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넣었다라는 게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꼴은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배워가지고 이런 개념까지도 머리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객체를 써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친구 우리가 int라고 하는 친구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타입이라는 거,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뒤에 대괄호가 붙었어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정수들을 의미합니다. 정수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int 얘는 그냥 정수예요. 정수. 그럼 얘는 들이 붙었으니까 복수의 개념이고요. 정수는 하나니까 단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그래서 저 대괄호가 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들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int 들, 정수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뉴까지 알았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오직 정수들,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를 하나 공간을 만든 거고, 그리고 뉴가 나왔으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까지 우린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남았네요. 자, 이 친구 얘는 숫자 없으면 정수 들이었죠. 근데 그 대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 쓰여 있을 뿐이에요. 얘는 이거는 여기다가 자, 이 친구는 뉴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완전 기본적인 이제 객체 배열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모양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풀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 여기서도 공간의 의미 똑같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int 대괄호 3의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개념으로만 보면 넣겠다까지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객체를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한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한 줄로. 지금 이제 안 보이니까 여러 줄로 쓴 거지. 한 줄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변수 읽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 넣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객체를 공부하고 바로 짚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가되, 일단 잘못된 표현이라는 부분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결국에 나중에는 수정될 표현이에요. 넣겠다의 표현이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왜 그런지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좀 내려와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이거 따라치는 것보다 사실 제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를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이건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객체를 딱 기본기만 딱 배웠는데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아직 안 드렸는데 한번 유추해 보실래요? 이 출력 세 줄에 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자,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상된 결과랑 맞아요? 이거 우리 예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해서 이렇게 이게 쓰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생긴 애한테 얘를 넣겠다라고 한 것 같고 이렇게 생긴 애한테 넣겠다라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를 출력하겠다라고 한 것 같으니 우리가 그냥 일반 변수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얘가 값으로서 사용이 됐겠구나 뭐 공간으로서 사용이 됐겠구나 그냥 이 정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객체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예상이 되셨다라는 건 거의 다 왔습니다. 끝났어요, 거의. 엄청 어렵다고 해놓고 생각보다 쉬운 것 같죠? 이해만 잘해서 가면 객체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첫 번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서 이제 그렇게 겁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공부하면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만 수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림판을 켜서 직접 그려보시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뭐 노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노트에 손으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가 됐든 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걸 듣고서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과정 얘가 객체 이해할 때는 최고입니다. 객체 글로만 공부하면 솔직히 교재에도 객체에 대한 설명이 글로 잘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제가 봐도 뭔 소리인지 이해 잘 못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만 읽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객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 시각적인 효과를 같이 볼 건데 저는 지금 이 코드 상황 있죠. 이 코드 상황을 여기서부터 그림으로 그리고 그려낸 다음에 이 과정도 그림으로 추가할 거고 그리고 이 과정까지도 그림으로 그려낼 거예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지금 네모 두 개를 그렸죠? 이 친구는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얘는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딱히 없어요, 이 친구는. 그냥 배열 객체, 배열 객체. 이 모양으로 생겨먹은 배열 객체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 한 줄을 그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자, 이 객체 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그림을 그리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한 줄이 이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이 그림이 지금 여기까지 그려낸 겁니다. 이 한 줄. 이제 끼워 맞추기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일단 이 배열이라고 하는 이 모양으로 된 객체 이 친구한테는 네모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자, 얘가 3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유추해 보실래요? 그쵸. 여기 3 쓰여 있잖아요. 이 모양으로 객체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면 이런 네모가 3개가 생겨요. 자, 지금부터 저는 얘를 한 혹은 방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방이 지금 3개가 생겼습니다. 배열 객체 안에 방이 3개가 생겼다. 근데 이 방에는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그림을 완성시켜 보자면 이런 애들이 존재해요. 얘는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배열 객체를 만들면 알아서 생성되는 방 번호예요. 이 방 번호는 고유한 방 번호이기 때문에 개발자 마음대로 이 방 번호를 바꾼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만들어준 거라서 못 바꿔요. 이건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 분명 방이 3개인데 우리가 흔히 쉽게 이제 접근을 하려면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숫자를 0, 1, 2라고 썼죠. 자, 실제로 이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우셔도 돼요. 인덱스는 0번, 자, 이렇게 방번호가 이름이 인덱스라는 애인데, 이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이다. 이걸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덱스, 제가 반복문 하면서 한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i라는 변수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 이 친구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인덱스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반복문을 가지고 이 배열 객체를 다뤄 볼 거라 그때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도대체 이 인덱스가 i랑 왜? 그래서 뭔데? 이렇게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고유한 방번호가 같이 태어나게 되고 방이 3개가 요 안에 있는 숫자 때문에 3개가 만들어진다. 그럼 만약에 이 숫자가 5가 쓰여져 있었어요. 방 몇 개? 5개. 그럼 방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0번부터 4번까지. 네, 배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럼 이 친구는 뭘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방은 네모로 그렸으니까 뭐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알겠어요. 근데 얘는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나와 있고 심지어 얘를 제가 아까 복사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상한 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이게 객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일단은 없는 상태 가지고 얘를 써놓고 이 상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그려놨던 거를 없앴는데, 자, 지금 이제 얘가 오류인 상황이 나옵니다. 이 넣겠다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을 넣는 과정은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변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죠. 실제로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넣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수 때는. 대입연산자라 어레이는 10 이런 표현을 잘 안 써도 어레이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객체를 만들어내서 얘로 초기화를 하는 과정, 이게 이제 변수한테 넣겠다의 의미인 건데, 그러면 사실상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미상으로만 보면.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변수는 요만하게 그렸고요. 객체는 이만하게 그렸죠. 이 안에 방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크게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수보다 객체가 물리적인 크기가 커요. 그냥 진짜 쉽게 예를 들면 얘는 밥그릇이고요. 얘는 이제 냉면 대접 같은 거예요. 근데 냉면 대접에 막 물이 가득 차 있대요. 근데 얘를 밥그릇에 옮길 수 있어요? 안 흘리고? 다 못 옮기잖아요. 애초에 객체가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객체는요,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뭐 변수 하나를 생성해, 그리고 값을 넣어, 이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뭐 변수에 넣어, 이런 작업을 해요. 이렇게 연결해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와 객체는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 컴퓨터 부품 중에서 램이라고 하는 애 혹시 아시나요? 메모리? 이건 들어는 보셨을 건데 실제로 하드웨어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 까보면 있어요. 본체 까보면. 그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 가지고 있는 크기, 그 위치 안에 이렇게 할당을 받아요. 위치를. 변수 하나를 만들면 이 변수의 크기만큼 여기서 이만큼의 위치를 이렇게 뚝 떼가지고 얘한테 잠깐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메모리를 써요.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위치도 객체랑 변수는 엄청 멀어요. 자바에서는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C 언어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인데 주소라는 게 있어요. 항상 변수들은 주소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이 주소가 실제로 내가 할당받는 위치에 대한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소, 그 의미 어드레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었을 때의 주소랑 객체를 만들었을 때의 주소가 아예 위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변수 주소는 뭐 10만이다. 밑에 있다. 그러면 객체 주소는 뭐 10 이래요.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이 사이가. 그러니까 거리가 실제로 멀다란 얘기죠. 얘가 여기로 담길 수가 없어요. 멀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애초에 안 돼요. 그래서 넣겠다라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객체를 우리가 변수한테 분명히 대입연산자 가지고 때려받고 있는데 넣겠다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 객체를 어떻게 도대체
변수한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 아까 보셨던 여기 있던 이 친구 있죠? 네모도 아니고 약간 사각이 좀 둥글게 깎인,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애. 자, 이 친구를 우리는 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스. 자, 이 디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자, 이 친구가요. 이건 잠깐 과거로 좀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가 있고 자바가 있고 파이썬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뭐 코틀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대중적인 언어는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네, C예요. 자, C는 객체지향 언어가 아닙니다. 얘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바는 객체지향이죠. 사람들이 C 언어를 개발했을 당시에, 그 C 언어를 만들어냈을 당시에 그때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애매했고. 그래서 얘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으로서 개발이 된 거고, 근데 C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코드를 짜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떤 게 불편해요? 데이터를 값을 우리가 하나씩밖에 변수에 못 넣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데이터가 한 200개가 된대요. 그러면 이 200개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200개의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200개의 변수의 값을 다른 쪽으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우린 200번이나 얘를 옮겨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을 해냅니다. 야, 이런 거를 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객체예요. 그래서 그 객체의 개념이 이제 기본적인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그 객체의 개념까지 섞여서 그 외적으로 이제 언어적인 모양을 갖춰서 만들어진 게 자바고,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한번, 자바도 이제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법들이 많으니까 얘보다 좀 더 자유도를 높이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파이썬이에요. 자, 그러면 C 언어에서 자바로 진화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C 언어를 쓰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객체라는 걸 만들어서 자바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복수기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객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변수에는 이 복수기의 데이터가 그냥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다루면 좋을까? 그렇다고 객체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많아. 우린 이거 포기하기 싫어. 라고 해서 이 친구를 만들어냅니다. 얘는 이제부터 제가 리모콘이라고 부를 거예요. 리모콘. 실제로 이렇게 명칭을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리모컨은 어떤 기능이 있죠? 네, 조작할 수 있는 누구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에어컨 리모컨인데 이 강의장에 있는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제가 얘를 전원 버튼을 이 자리에서 앉아갖고 눌러요. 켜지겠죠? 그럼 저는 이 리모컨으로 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에어컨. 그쵸? 자, 얘는 빔 프로젝터 리모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얘를 눌러요. 컨트롤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럼 얘 가지고 누굴 컨트롤해요? 빔 프로젝터. 그러면 얘 가지고 에어컨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빔 프로젝터 리모컨 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에어컨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컨트롤할 때 쓰는 게 리모컨이에요. 원격 조정. 이해되실까요? 자, 객체 똑같습니다. 이거 리모컨이라고 했죠. 이 리모컨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객체를 컨트롤하려고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 제가 이 디스라는 리모컨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변수에다가 줬고요. 얘를 선을 그어놨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얘를 그림을 봤을 때 감이 조금 오시죠?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근데 객체가 통으로 이렇게 작아져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돼. 그리고 객체는 애초에 데이터를 여러 개, 복수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처음에 중요했던 한 개의 값만 가질 수 있는 그 규칙을 위배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제가 그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한테 넣었죠. 그리고 선을 그으면서 둘을 연결시켰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변수 안에 이 리모컨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해당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 객체 안에 이런 리모컨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모든 객체는 객체를 생성하면 이 리모컨이 몸 안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라고 해서 이게 딸려 나와요. 하나가 무조건. 자, 이 친구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실에 있는 TV 리모컨으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죠. 근데 TV에도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체한테 달려있는 버튼들. 빔 프로젝트도 사실 제가 채송 받고 올라가면 리모컨 없어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 이거 어딘가 뜯으면 전원 버튼 나옵니다.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해야지 리모컨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얘도 그 역할이에요. 디스. 나 자신을 컨트롤할 때 쓰는 리모컨. 디스. 근데 얘를 복사해서 이제 변수한테 넘겼죠. 그럼 얘는 디스일까요? 얘는 디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만 디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로 이제 변수한테 복사되어 넘어간 순간 얘는 이제 디스는 아닙니다. 그냥 해당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한테 값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들어있죠, 지금 현재?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 리모컨 들어있는 거죠, 리모컨. 리모컨은 하나의 값입니다. 리모컨은 하나의 값이에요. 그럼 변수에 리모컨을 넣는 이 과정은 문제가 있나요? 없겠죠.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애한테 하나 준 거니까. 대신에 이 하나의 리모컨에는 버튼이 여러 개 달려있을 뿐이에요.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이 개념이 객체의 시작이자 거의 끝인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배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 인덱스 부분만 좀 차이가 생기지 사실 이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배열을 쓰든 뭐 그냥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든 아니면 뭐 나중에 배우시게 될 리스트 같은 이런 걸 쓰든 기본적인 이 큰 틀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객체라는 것 자체는 이 개념으로 처음이자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한테 결국에는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넣겠다가 아니라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고 연결시키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넣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넣겠다랑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넣겠다는 객체 자체를 꾸겨서 거기다 그냥 어거지로 끼워 넣는 느낌이라면 연결시키겠다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객체의 기본 개념은 이렇고요.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했길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ARR, 어레이 누구 부른 거예요? 이 변수 부른 거예요. 변수가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면 공간, 맞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ARR이라고 하는 변수를 호출한 겁니다. 불러냈어요. 너 공간으로 쓰일 거야. 일로 와봐. 근데 이 변수는 뭐 들고 있다고요? 리모컨 들고 있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예요. 변수를 불렀는데 얘가 리모컨을 들고 있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뭐라도 시킬 거 아닙니까? 그쵸? 옆에 쓰여있는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얘가 리모컨 안에 있는 0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여기 안에 0번 버튼이 있고 1번 버튼이 있고 2번 버튼이 있었어요. 0번 버튼을 누를 거야 하면 얘가 이제 전파를 타고 원격 조정이니까 쭈루루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0번 이 버튼이 눌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돼서 이 0번 방을 찾아가요. 지금 여기 버튼이 012인데 방번호 012니까 이거는 이제 유출을 하셨을 수 있어요. 여기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10이라는 값을 넣고 있죠. 그러면 눌러서 찾아와서 0번 방에 도착해서 10이라는 값을 넣은 겁니다.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밑에 있는 코드는 1번 방에 1번 버튼 눌러서 와가지고 1번 방 찾아가서 20이라는 값을 넣은 거겠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애는 30이라는 값을 넣은 걸 거고. 자, 우리가 객체 만들 때 이 모양 보고 방 3칸이 생겨났는데 이 방들은 각각의 방들은 다 하나의 변수들이에요.
변수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배열이라는 객체 개념 안에서 이 각각의 방들은 하나의 변수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던 변수랑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을 못 정한다. 이름을 알아서 정해진 이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얘네들의 이름이고 우리가 따로 정하거나 따로 다른 이름으로 얘를 불러낼 방법이 없다. 그것 빼고는 그냥 변수의 개념 똑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친구가 10이 만약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0번 버튼 다시 누른 다음에 다시 와서 너 10 말고 40 들어가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이 사라지고 40만 남겠죠.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을 눌러서 접근해서 값을 넣는 거 세 줄. 여기서는 이제 변수를 불렀습니다. 얘를 이제 값으로서 쓰려고 하죠. 근데 얘가 뭐 갖고 있다고요? 리모컨. 근데 리모컨에 0번 버튼을 눌러라고 된 거예요. 그럼 리모컨에 0번 버튼을 또 누릅니다. 똑같이 눌러요. 갔죠? 갔는데 이번에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0번 방에 있는 아까 10이라고 들어있었는데 이 0번 방에 있는 값을 뭔가 새로운 값을 넣겠다가 아니라 얘를 꺼내오는 거예요. 값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20이라는 값을 꺼내온 거고 30이라는 값을 꺼내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출력의 결과가 10, 20, 30이 나오는 겁니다. 이 코드 이해되실까요? 좋아요. 자, 객체 거의 다 왔어요. 큰 어려움 없습니다. 이제 딱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 리모컨 연결되고 리모컨을 눌러서 동작하고 이 원리가 사실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서부터 꼬이면 이제 객체는 조금 답이 없어져요. 근데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손으로 그려가면서 좀 복잡한 거여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딱히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출력값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 코드 10, 50, 30이 나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개념이 딱 들어맞는 개념이 되겠죠.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여기 그림판에서 보면은 0번 눌러서 10 넣고 1번 눌러서 20 넣고 2번 눌러서 30을 넣었는데 다시 한번 1번을 눌러서 50을 넣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그 전에 있던 20은 사라지고 50만 남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서 얘네 값으로서 불러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과정. 그러면 10, 50, 30 맞나요? 그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10, 20, 30, 50 이런 값들은요. 정수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문자열을 넣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문자열 혹은 뭐 실수 이런 거. 정수가 아닌 데이터들. 불린 타입도 마찬가지고. 가능할까요?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아까 뭐라고요? 오직 정수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걸로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지정한 순간 이 객체는 자바의 고조 할아버지가 와도 정수가 아닌 데이터는 넣을 수 없어요. 그 누가 와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문자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보면요. 바로 에러 나요. 빨간색 에러죠. 내용을 보면 타임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얘 뭐라 그래요? 스트링은 인트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은 문자열이었고 인트, 정수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정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해져 있는 지금 이건 배열에서 여기 정해져 있는 이 타입에 따라 우리가 만든 객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스트링 객체, 스트링 배열 객체를 연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잠깐 주석을 걸고, 너네도 다 주석을 걸고. 자, 이 문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에 타입이 안 맞아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건 그럼 뭐겠어요? 이게 정수 들이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문자열 들. 똑같은 의미예요. 그겁니다. 문자열 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모양으로 된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칸짜리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 그 의미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줄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51분인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중간에 여기서 끊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정수들 타입으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파악을 좀 해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는 바이트, 쇼츠, 인트, 롱. 근데 인트는 해봤으니까 인트 뺄게요. 롱, 그리고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에 대괄호를 붙여서 바이트들, 뭐 쇼트들, 인트들, 롱들 다 돼요. 근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스트링도 됐죠. 이거 됐잖아요. 스트링은 근데 기본 자료형 아니죠. 얘는 3주잖아요. 3주형 타입도 이게 된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그냥 대괄호만 붙이면 그 타입들이란 표현으로 모두 다 배열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임포트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도요. 이게 돼요. 이건 임포트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타입에 대괄호를 붙이면 그 타입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만들겠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53분이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거 하루 종일 객체 얘기만 할 겁니다. 뭐 문제 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객체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아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객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